아버지가 가족 회의를 한다면서 가족을 모두 거실에 불러 모으지만 얘기는 아버지 혼자만 하고 의제도 결론도 다 아버지 뜻대로 진행되는, 이게 간혹 가다가 자녀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반박이라도 할라치면 목소리의 강도, 미묘한 표정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의견들은 조용히 묵살돼 버립니다. 오직 아버지에 의한, 아버지를 위한, 아버지가 너네 의견을 들었다 라는 생색을 내기 위한 가족회의.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얼마 전 완전체로 컴백하면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던 BTS의 광화문 공연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저도 아미까진 아니어도 BTS 노래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방탄 컴백이 이 광화문 이벤트부터 논란이 일면서 첫 단추부터 삐걱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공개된 넷플릭스의 다큐를 보면 이번 컴백의 핵심 테마로 사용된 우리 전통 민요 아리랑이 이게 BTS 멤버들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강력하게 고집해서 진행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게 팬덤인 아미들 사이에서는 방시혁 의장을 향한 반대와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죠. 이게 세계 최고의 그룹을 키워내면서 BTS의 아버지 같은 존재로 불리던 방시혁 의장이 왜 팬들로부터 가스라이팅의 주범이라는 그런 비난을 듣게 된 걸까요? 오늘은 영상에서 논란이 되었던 방시혁 의장의 회의 태도를 분석해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방시혁 의장의 성향과 또 팬들이 의심하는 나르시시스트적 면모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정신과 전문의로서 보다 전문적인 시선으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 회의 장면에서 포착된 방시혁 의장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팬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견을 조율하고 수정하는 앨범 회의에서 멤버 각각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단 시스템과 프로듀싱의 힘을 강조하는 듯한 어조로 멤버들의 의견을 반박하는 소위 수직적 소통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방시혁 의장의 이런 태도는 사실 우리에겐 굉장히 낯익은데요. 이게 의견 공유가 아니라 일방적인 훈계에 가까운 회의 분위기. 이 모습은 우리 K 가정에서 아주 자주 보였던 모습이죠. 아버지가 가족 회의를 한다면서 가족을 모두 거실에 불러 모으지만 얘기는 아버지 혼자만 하고 의제도 결론도 다 아버지 뜻대로 진행되는, 이게 간혹 가다가 자녀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반박이라도 할라치면 목소리의 강도, 미묘한 표정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의견들은 조용히 묵살돼 버립니다. 오직 아버지에 의한, 아버지를 위한, 아버지가 너네 의견을 들었다 라는 생색을 내기 위한 가족회의. 바로 이런 모습이 하이브 회의 장면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정서적 압박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유심히 지켜본 장면이었어요. 이게 회의 장면 초반에 아리랑 샘플링을 놓고 지민, 뷔, RM이 자기 의견을 내놓는데요. 하지만 방시혁 의장이 반박하니까 더는 반대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죠. 결국 말끝을 흐리면서 방시혁 의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이 방시혁 의장이 왜 BTS의 아버지로 불렸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좋은 의미에서의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 창작의 본질이라는 게 치열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지만 정작 회의 현장에서는 멤버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더 높은 성과를 채찍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방시혁 의장이 회의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그의 완벽주의적 성과주의 때문일 수 있는데요. 방시혁 의장은 BTS라는 브랜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멤버들이 자만심에 빠지는 걸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하지만 그 방식이 공포 마케팅 혹은 심리적인 지배로 비춰지면서 팬들이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방시혁 의장의 이런 성향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배경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대 법대를 지망했지만 음악에 빠져서 공부를 대충 해서 서울대 미학과에 진학했고 우주와 순정 만화를 사랑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가졌던 20대 청년이었어요. 이분은 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프로듀서이자 한국 대중음악계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성공을 합니다. 이분은 남들이 반박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철저한 논리와 결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 온 분인데요. 이런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초지성주의예요. 이들은 자신의 전략이 항상 옳았다는 이 성공 신화에 매몰돼서 다른 사람의 감정적 호소보다는 자신이 가진 데이터와 직관을 항상 우위에 두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만하다는 인상을 자주 받게 됩니다. 애플을 키워낸 스티브 잡스도 이 유형의 대표적인 리더인데요. 이 잡스가 한때 자신이 만든 회사인 애플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던 거 아시죠?
방시혁 의장은 스스로를 냉철한 전략가라고 포장하지만 대중들의 눈에는 그가 가진 냉철함이 멤버들의 인격을 지우는 도구화로 비춰졌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팬들이 방 의장을 강압적인 가스라이터로 의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민감한 질문을 던져볼 건데요. 일부 팬들의 주장처럼 방시혁 의장은 과연 나르시시스트일까요? 사실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보이는 방시혁 의장의 모습에선 내가 없었으면 BTS의 성공도 없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얼핏 엿보이긴 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전형적인 외현 나르시시즘의 특징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번에 공개된 아리랑 앨범 회의 장면에서 방시혁 의장이 보였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은 상대방이 느낄 심리적인 위축보다는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는 나르시시스트의 낮은 공감 지수와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BTS 멤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리랑 민요 샘플링을 집요하게 주장하던 방시혁 의장은 마지막엔 되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라면서 자유로운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말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자신이나 회사가 아니라 BTS 멤버 개인에게 떠넘기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게 성과가 나면 자신의 시스템 때문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아티스트의 잘못된 선택이다, 소위 투사의 경향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팬들이 화가 난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죠.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모든 장면이 전체가 아닌 일부라는 거예요. 편집된 방송의 일부 장면만으로는 방시혁 의장이 어떤 사람인지 분석할 수 없겠죠. 물론 일각에서는 방시혁 의장의 이런 모습을 극한의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좋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엔터 산업의 치열한 생존 게임 속에서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다는 그런 시각인데요. 하지만 그 방식이 아티스트의 자존감을 갉아먹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건강한 리더십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아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명확한 것 같아요. BTS는 Love Yourself 이런 메시지로 세계를 치유했지만 정작 그들은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방시혁 의장의 성공은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성공이 BTS 멤버들의 심리적 희생을 담보로 한 거라면 그 왕관은 너무나 무겁고 위태롭다고 할 수 있겠죠. 방시혁 의장은 천재적인 프로듀서일까요? 아니면 멤버들을 통제하는 나르시시스트일까요? 진실은 그 사이 어디쯤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상은 더 이상 카리스마 있는 독재자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다큐 속 방시혁 의장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